시설관리 일을 알아보는 분들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더라. 야간은 그냥 자는 거라던데. 몸 쓰는 일은 아니래. 그래서 건설 현장, 공장, 영업직 하다가 시설관리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구인 공고 하나를 봅니다. 주주야야 비비 주야비 당비. 그 순간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들 하니까 괜찮겠지. 시설은 원래 이런 거라잖아. 그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근무표 하나 들고 첫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달 지나면 이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이건 일이 힘든 게 아니구나. 이건 사람이 버티라고 만든 구조가 아니구나. 시설 관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시설 사람들 웬만큼 힘든 일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근무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근무 형태를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주주야야 비비가 뭔지, 주야비가 실제로 어떤 삶을 만드는지, 당비가 왜 어떤 사람에겐 천국이고 어떤 사람에겐 지옥인지, 이걸 입사 전에 제대로 알려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초보들은 자기가 일을 못해서 힘든 줄 압니다. 체력이 약해서 힘든 줄 압니다. 나만 적응 못하는 줄 알고 혼자 자책하다가 조용히 나가버립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른 근무 형태였으면 멀쩡히 버텼을 사람들입니다. 야간 근무? 집에서 이불 덮고 자는 야간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언제 비상 호출이 울릴지 모르는 상태로 눈만 붙이는 겁니다. 그 상태로 다음날 주간을 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야간을 또 서고 그제서야 쉬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쉰다는 걸까요? 시설관리에서 비번 하루는 사실상 회복용 날입니다. 아침에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자고 눈 떠보면 오후. 사람 만날 기력도 없고 어디 나갈 체력도 없고 그냥 또 하루가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듣습니다. 그래도 시설은 편하잖아. 편한 게 아니라 조용히 갈리는 구조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구조가 정상처럼 굳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문제라고 말 안 합니다. 원래 시설이 그래, 다들 그렇게 해.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만 계속 나가떨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에서 일보다 중요한 건 근무 형태다. 근무 형태 하나 잘못 선택하면 월급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는 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시설이 원래 이런 건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왜 힘든지는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갈지 다른 선택을 할지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근무 형태들, 그리고 그 근무 형태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현실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주주야야 비비.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속는 근무 형태. 시설관리 구인 공고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근무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주간 이틀, 야간 이틀, 그리고 비번 이틀. 처음 이걸 본 시설 초보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이라고 이틀 쉬는 거면 나쁘지 않은데?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근무 형태의 진짜 모습은 야간 근무를 실제로 한 번이라도 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야간은 어차피 다 자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시설관리에서의 야간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자는 잠이랑 회사에서 대기하면서 눈 붙이는 잠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에서는 몸을 내려놓고 잡니다. 회사에서는 몸은 누워있어도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언제 경보가 울릴지 모르고 언제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설비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한 날은 잠을 잤는데도 전혀 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야야비비는 이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2번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야간 하루만 서도 몸 리듬이 완전히 깨지는데 그걸 이틀 연속으로 하니까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야야 끝나고 비번 첫날. 이날이 사실상 사람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아침에 집에 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잠깐만 자고 일어나야지. 눈 떠보면 해가 기울어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약속도 취미도 공부도 그냥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주야야비비의 비번 이틀은 실제로 체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회복하는 날이고 둘째 날 그나마 사람답게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시설인들이 그래도 주주야야비비가 낫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번이 이틀 연속이라는 점, 이게 정말 큽니다. 비번 하루짜리 근무 형태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날은 회복하느라 끝나고 다음날 출근 생각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틀이 연속으로 붙어있으면 둘째 날은 그래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외출을 하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간신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야야비비는 좋아서 하는 근무라기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고르는 근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만 버티면 적응되겠지. 솔직히 말하면 적응됩니다. 문제는 적응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망가진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뿐입니다.
잠을 덜 자는 상태, 늘 피곤한 상태, 사람 만나는 걸 포기한 상태. 이게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야 야비비를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근무는 못하겠다. 그만큼 삶의 리듬이 이 근무 형태에 맞춰 완전히 고정돼 버린 겁니다. 주주야 야비비는 시설 관리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무난해 보이지만 동시에 시설 초보들이 제일 많이 지쳐나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오면 자기가 약해서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이 근무 형태 자체가 사람을 계속 깎아먹는 구조인 겁니다. 주야비 쉬는 날이 아닌 근무 형태. 주야비 주간, 야간, 비번. 겉으로 보면 이 근무 형태는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주간하고 야간 한 번 서고 바로 쉬네? 그래서 시설 초보들이 주주야야 비비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고 착각하는 근무가 바로 이 주야비입니다. 특히 병원 시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간호사 근무랑 비슷하다, 병원이라 체계가 잡혀있다 이런 말도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요. 주야비의 진짜 문제는 비번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비번 쉬는 날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주야비를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번이 비번 같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이 근무 형태는 야간 다음날이 바로 비번입니다. 보통 아침 8시 전후 퇴근. 집에 오면 몸은 이미 엉망입니다. 전날 낮에 주간 근무 한 번 들어갔고 그 다음날 밤을 꼬박 샌 상태니까요. 이 상태에서 비번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비번 날은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집에 와서 씻고 잠깐만 자야지 하고 눕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오후입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은 하루 다 갔다. 사람 만날 기력도 없고 어디 나갈 체력도 없고 머리도 멍합니다. 이게 주야비의 비번입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회복용 날인 겁니다. 그래서 주야비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생활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비번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약속은 애초에 안 잡는다. 하루는 그냥 버린다. 이게 습관이 됩니다. 주야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 보면 그래도 비번 있잖아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루 쉬잖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루 사람답게 사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냥 다음 근무를 버티기 위한 충전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야비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에서 사람 만나는 걸 하나씩 포기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모임이 사라지고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시설 일하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사실 시설 일이 아니라 이 근무 형태가 사람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주야비는 짧게 보면 버틸만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삶을 조금씩 잘라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야비는 이런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체력 회복이 빠른 사람, 혼자 있는 시간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일정이 불규칙해도 괜찮은 사람. 그 외라면 주야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3. 당비 욕은 제일 먹는데 은근히 선택받는 근무 형태. 이제 나옵니다. 시설 근무 형태 중에서 이야기만 꺼내도 반응이 갈리는 그 근무. 당비 당직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비번. 이 말을 처음 들은 시설 초보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시간이요? 그건 사람이 할 근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비는 처음 시설 들어오는 사람들에겐 제일 꺼려지는 근무 형태입니다. 근데요. 현장에 조금만 있어보면 이상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당비 근무 오래 한 사람들 잘 안 나갑니다. 오히려 다른 근무를 싫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비는 근무 시간의 길이보다 내용이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비 근무가 주로 있는 곳 어디냐면 바로 아파트 시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시 단속직으로 운영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24시간 중에 계속 뭔가를 하는 근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비상 터지면 바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설비 사고 나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하루에 몇 번이나 올까요? 대부분의 시간은 대기, 순찰, 상황 확인, 그리고 다시 대기입니다. 그래서 당비 근무를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길어도 몸은 덜 힘들다. 주주야야 비비처럼 계속 리듬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주야비처럼 쉬는 날이 회복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직 서는 날은 어차피 근무 날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비번 날은 확실하게 쉬는 구조입니다. 이게 은근히 큽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들, 체력보다 멘탈 소모가 싫은 사람들은 당비를 선택합니다. 24시간 근무면 공부를 언제 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책 펴고 공부하는 사람들, 온라인 강의 듣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물론 이건 근무지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규모, 입주민 성향, 관리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비는 빡셈보다 고립이 문제입니다. 당직 서는 날은 그냥 하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주말이든 명절이든 공휴일이든 스케줄에 걸리면 그냥 근무입니다. 그래서 당비를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안 잡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항상 혼자지? 그래서 당비는 이런 사람에게 맞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당직 개념에 익숙한 사람, 자격증 등 목표가 있는 사람. 반대로 사람 만나는 게 삶의 에너지인 사람, 주말 공휴일이 중요한 사람에겐 당비는 굉장히 힘든 근무입니다. 당비는 좋은 근무도 아니고 나쁜 근무도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타는 근무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비를 두고 편하다, 지옥이다라는 말이 갈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설명 없이 그냥 24시간 근무에 한마디로 시설 초보를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초보는 자기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멘탈부터 무너집니다. 4. 1근 워라밸은 최고인데 왜 다들 오래 못 가는가? 이쯤 되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도 결국 1근이 제일 낫지 않나? 맞습니다. 워라밸만 놓고 보면 1근은 시설관리 근무 형태 중 최상위권입니다. 주간 근무, 정해진 출퇴근 시간, 공휴일 전부 휴무. 야간도 없고 당직도 없고 비번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 몇 년 해본 분들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그냥 1근 가고 싶다.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특히 공기업 공무직, 일부 대기업 시설 쪽 1근 자리는 지원 경쟁도 꽤 치열합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니까 생활 리듬이 안정됩니다. 퇴근하고 학원 가도 되고 자격증 공부도 되고 주말에 약속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대 근무 해본 사람들에겐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근 시설 자리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월급이 너무 적다. 이게 단순히 조금 적다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공기업 공무직, 무기계약직 1근의 경우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안정성은 있습니다. 월급 밀릴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오래 해서 뭐가 달라지나? 라는 질문에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근 시설직을 오래 한 분들 중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교대로 가야 하나? 아니면 부업이라도 해야 하나? 워라밸은 있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상태. 이게 1근 시설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근 시설은 업무 강도가 낮을 거라는 착각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잡무, 민원, 서류, 외주 관리 각종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몸은 덜 힘들 수 있지만 멘탈은 은근히 갉아먹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싶은 일도 많고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1근 시설은 이런 사람에게 맞습니다. 워라밸이 최우선인 사람, 급여 욕심이 크지 않은 사람,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사람. 반대로 일하면서 성장하고 싶다,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1근은 금방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교대 근무로 지쳐 1근으로 이동해서 안정을 찾지만 다시 교대로 갈까 고민합니다. 이게 시설관리판의 아주 흔한 루트입니다. 1근은 도망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근무 형태 하나만 바꾼다고 삶이 전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근무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고용 형태입니다. 같은 1근이라도 같은 교대 근무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근무 형태가 문제였구나.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시설 관리에서 사람을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건 근무 형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주주야야 비비라도, 같은 당비라도, 같은 1근이라도 누가 어떤 구조로 고용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오면 시설 일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면서 괜히 자기만 탓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시단속직. 시설 교대 근무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고용 형태가 바로 이 감시단속직, 흔히 말하는 감단직입니다. 특징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 없음, 공휴일 수당 없음, 당직 수당 없음.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밤새 근무하는데 수당이 왜 없어요? 여기서 감단직의 구조가 나옵니다. 야간에 쉬는 시간 많잖아요? 실제로 일 안 하는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야간 시간 중 상당 부분을 휴게 시간으로 잡아버립니다. 근데 이 휴게 시간 진짜 쉬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아예 잠을 자도 됩니까? 아니죠. 일은 안 한 걸로 계산하면서 책임은 그대로 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감단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낮고 근무 시간은 길고 몸은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들어온 시설 초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못해서 힘든가? 내가 체력이 약한가? 아닙니다. 구조가 사람을 갈아넣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계약직. 공기업 쪽에서 시설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형태죠. 대부분 무기계약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호봉제가 아닙니다. 근속이 늘어도 급여가 거의 안 오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안정성은 있습니다. 월급 밀릴 걱정 없고 갑자기 잘릴 일도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월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시설인들 중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용역이랑 뭐가 다르냐? 명목상 직고용일 뿐 체감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회사. 이건 용역도 아니고 직접 고용도 아닌 아주 애매한 구조입니다. 공기업들이 직접 고용에 대한 반발을 피하려고 중간 단계로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런 말로 포장됩니다. 용역보다는 대우 좋다. 그래도 공기업 계열사다.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본사 직원과는 완전히 다른 임금체계, 복지도 제한적, 회사는 대부분 적자 구조. 그래서 향후 구조 조정, 통폐합, 다시 용역화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설 초보에게 자회사를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마지막이 직접 고용입니다. 주로 대기업, 아주 일부 공기업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명확합니다. 호봉 인정, 복지 동일, 정규직과 같은 임금체계, 그래서 경쟁률도 살벌합니다. 기사 자격증 2개, 3개는 기본의 경력도 몇 년씩 있는 사람들만 몰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 들어간 겁니다. 시설관리에서 이 구조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용역이나 감단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시설관리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구조가 힘든 직업입니다. 근무 형태, 고용 형태, 이 두 가지를 모르고 들어오면 누구든지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걸 알고 선택하면 같은 시설관리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아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시설관리는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설관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시설관리는 열심히 하면 알아서 보상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구조를 알고 선택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직업입니다. 근무 형태, 고용 형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갈리는 직업입니다. 근데 시설 초보들은 이걸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고 면접 볼 때도 안 알려주고 구인 공고엔 절대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일단 들어가 보자,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근데요, 시설관리에서 버틴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버틴다고 근무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버틴다고 고용 형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망가지고 사람 관계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 초보분들께 딱 하나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버티지 말고 선택하세요. 이 근무 형태가 내 성향에 맞는지, 이 고용 형태가 내 미래를 갉아먹지 않는지, 이걸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설관리는 자격증이 곧 무기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업계지만 선임이 걸리는 자격증은 결국 현장에서 힘이 됩니다. 전기, 기계, 소방. 이 세 가지는 시설관리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늘어나고 설비는 복잡해지고 선임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가장 안전한 전략은 이겁니다. 당장 연봉만 보지 말 것, 근무 형태에 끌려가지 말 것, 선임 가능한 자격증을 차곡차곡 쌓을 것. 이렇게 가면 같은 시설관리라도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정보 없이 던져진 구조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 보면서 아, 이거 내 얘기다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시설 일은 혼자 버티는 순간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로 오세요. 광고 없고 허세 없고 현장 기준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잘못된 선택 하나는 막아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